선우은숙 친언니의 충격적인 증언. 유영재는 혐의 부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방송인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유영재는 같은 집에 거주하던 중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불쾌감과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에서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2022년부터 유영재와 같은 집에서 지내며 그가 성추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2023년 3월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을 때 유영재가 아무 말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4월에는 아침 준비를 위해 설거지를 하던 중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 잘 잤어 라고 속삭이며 성기가 엉덩이에 닿았다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결혼은 2022년 시작부터 화제를 모았다. 같은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불과 1년 6개월 만에 끝이 났다. 선우은숙 측은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뒤에 드러난 사실들은 더 복잡했다. 유영재의 사문설과 과거 사실혼 관계 의혹이 제기되었고 선우은숙은 방송에 출연해 이를 직접 인정했다. 그녀는 결혼 전에 유영재의 과거 사실혼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23년 4월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더해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반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성추행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선우은숙 측은 명백한 추행지라며 맞섰다. 검찰은 지난 6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며 첫 재판과 이번 두 번째 공판에서도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의 구체적인 증언과 사건의 정황이 밝혀지며 그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성추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결혼부터 이혼, 그리고 강제추행 사건까지 이어진 복잡한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이 끝난 뒤 대중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이제 진실의 심판은 법정과 대중의 눈앞에 놓여 있다. 2. 탑이슈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부인. 오늘 10일 두 번째 공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 대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2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유영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에 출석한 유영재 역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전처 선우은숙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별개로 유영재는 선우은숙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재혼했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아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영재에게 결혼 직전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과 사문설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 측은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유영재 측은 사모는 인정했지만 사실혼 의혹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여파로 유영재는 진행 중이던 경인방송 라디오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하차했고, 선우은숙 역시 피로감을 안겨 죄송하다며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하차했다. 별개로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피소돼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유영재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3. 복에 겨웠구나 박나래. 8시간 80조 김장 파티, 제프티, 정재형. 나혼산 최고 시청률 9.4%오. 센 종합.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가 김장 요정 정재형의 도움을 받아 장장 8시간 만에 김장 끝에 할머니의 김치맛을 찾아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김장 요정 정재형과 함께 할머니의 손맛을 찾아 김장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1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나 혼자 산다의 가구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7.4%로 동시간대 1위. 금요일 예능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다. 2049 시청률에서는 3.4% 수도권 기준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 금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일부는 박나래가 할머니의 김치 양념 맛을 찾기 위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장면, 23시 44분, 23시 45분이었다. 입이 기억하는 할머니의 김치맛을 구현하기 위해 재료들을 아낌없이 투하하는 박나래의 모습과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김장 요정 정재형의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에 시청률은 최고 9.4%까지 치솟았다. 박나래가 김장 요정이 된 정재형과 함께 할머니의 김치맛을 찾기 위한 김장 파티를 연 모습이 공개됐다. 재작년까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김치를 받아서 먹었다는 박나래는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이제는 내가 김장해 먹어야죠 라며 직접 김장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본격적인 김장을 위해 김장룩으로 변신한 박나래와 정재형은 할머니표 김장 김치에 킥인 생조기부터 각종 양념 재료를 다듬었다. 믹서기를 풀가동해 모든 양념 재료를 갈기 시작하고 양념 배합해 할머니의 맛을 찾기까지 무려 6시간. 마치 피아노를 치듯 김장에 몰입한 정재형은 그제야 후들거리는 다리를 펴고 허리를 세우며 곡소리를 터뜨렸다. 이어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장장 8시간 만에 80쪽의 김장 김치를 완성했다. 박나래와 정재형은 김장 파티를 마친 후 서로를 위한 만찬까지 준비해 김장 파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또한 박나래는 스튜디오에서 무지개 회원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박나래는 내가 정말 복에 겨워 살았구나. 그렇게 귀한 걸 받아놓고 라며 한 번도 김장값을 드린 적이 없었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그는 같이 만나서 맛있는 거 해주고 이야기하는 게 큰 가치다. 그걸 나눠주고 싶었다. 음식 나눠주면 덕을 쌓는 거라고 하더라.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치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다음 주에는 야무지게 혼자 사는 기대주 특집으로 잼제트 투수 프로 야구선수 곽도규의 일상과 함께 구성환이 23년 만에 홍콩 여행을 떠난 모습이 예고돼 궁금증을 높였다. 4. 협박범 최수빈. 유연석 눈치챘다. 지금 거신 전화는 TV 핫샷. 지금 거신 전화는 유연석이 최수빈이 의문의 협박범임을 눈치챘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금토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기획 권성창, 연출 박상호, 위득규
극본 김지훈. 제작 본팩토리 바람픽처스. 5회에서는 쇼윈도 부부 백사원, 유연석, 과홍이주, 최수빈의 깜짝 입맞춤이 시청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다. 5회 시청률은 전국 5.9%, 수도권 5.3%, 닐슨 코리아 제공. 가구 기준을 기록했다. 특히 사원이 희주의 하트 이모티콘에 대한 답장을 고민하는 장면은 순간 최고 시청률 6.3%까지 치솟으며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했다. 어제 방송에서 사원은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희주에게 곧장 달려가 안위를 살폈다. 하지만 사원은 박도재, 최우진의 보고를 통해 협박범이 청운일보 행사가 열린 호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희주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행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사원과 희주는 각자의 이유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주는 사원과의 통화로 위로와 용기를 얻었지만 사원은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20년 동안 이를 숨긴 아내에게 강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한편 희주는 대통령실 수어 통역사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자 했던 희주는 실수로 사원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전송해 웃음을 안겼다. 그 시각. 회의 중이던 사원은 예상치 못한 희주의 반응에 당황해하면서도 수어 통역사들과 떠나는 워크숍을 기획했다. 수어 통역사 합격을 핑계로 희주에게 옷을 선물한 사원은 희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한층 가까워진 두 사람의 데이트를 희주의 언니 홍이나 한재희가 지켜보고 있어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한편 방송 프로그램 사전 답사를 떠났던 지상우, 허남준와 나유리, 장규리 분은 대통령실에 입사하는 희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희주와 함께 있던 사원도 이들의 만남에 동행했고 그 자리에서 상우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두 남자의 신경전을 지켜보다 못해 자리를 뜬 희주는 이나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희주는 밤 10시 협박폰으로 사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각 아내를 찾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던 사원은 서로의 시야에서 가려진 채 아슬한 통화를 이어갔다. 그 순간 사원에게 의문의 차량이 돌진했고 이를 목격한 희주는 백사원이라고 소리치며 온몸을 내던져 남편을 구했다. 사원은 말문이 트인 희주에게 또 듣고 싶어. 내 목소리라며 아내를 다독여 뭉클함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사원을 차로 치려 했던 자가 납치범 박재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긴장감을 높였다. 희주에게 다시 전화를 건 납치범은 백사원이 망가졌으면 좋겠거든. 이 세상에서 백사원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야 라며 그녀를 압박해 사원과 납치범의 심상치 않은 관계성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희주의 대변인실 첫 출근 날. 사원은 희주에게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수어로 소통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흐뭇함을 자아냈다. 하지만 회식 도중 사원은 협박범이 여자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그는 도재에게 협박범의 통화 음성 파일과 블랙박스에 찍혔던 희주의 목소리를 대조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방송 말미. 희주는 만취한 사원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쓰러지며 입맞춤을 해 안방극장의 설렘을 폭발시켰다. 여기에 사원의 폰으로 음성 파일과 협박범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도재의 문자로 협박범의 정체가 희주임이 드러나며 다음 이야기를 손꼽아 기다려지게 했다. MBC 금토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6회는 오늘 14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